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학봉 김성윤입니다. 어, 그 영상이 많이 녹화는 했는데 편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못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있고 편집하는 데서 비디오 시간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론 좀 했는데요. 현실은 그냥 유튜브하고 좀 비슷한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신경 쓰고 하게 하는 거라고 신경 써볼게요. 오늘 여러분하고 볼 내용은 수능입니다. 수능. 근데 이걸 제가 12월 5일인가 10일인가에 녹화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이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영상에서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수능 한국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수능은 이제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되어가고 성적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능의 문제풀이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능에서 제가 보고 좀 괜찮았던 문제, 이건 좀 심했다는 문제 이렇게 좀 보고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먼저 보시게 되면 1번은 선사시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보기가 안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빗살무늬 톡이고 이러니까 선사시대 문제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면은 선사시대와 관련돼 있는 게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를 모르더라도 1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문제를 상당히 좀 괜찮게 봤어요. 왜 2번 문제를 괜찮게 봤냐면, 먼저 지문을 읽어볼게요.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도 한 성을 포위했다. 게로가 와 문주에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너는 난리를 피하여 나라를 이어가도록 해라. 신하를 데리고 남쪽에 내려가 웅진이라는 건 지금의 공주죠. 공주의 자리를 잡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장수에서 계로왕 할 때 그 계로왕이죠. 그러니까 계로왕은 장수왕 때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왕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등장했냐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 유형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백제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고, 그러니까 1번은 그 앞이죠.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니고, 고조선 아예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 패스. 3번은 신가가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 4번,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게 남진 정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진 정책의 어느 시대인지를 이제 어느 시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성을 함락하고 평양성을 갔는지, 한성을 공격하기 전에 평양성을 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죠. 자, 광개토대왕이 죽었습니다. 장수왕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의 그 영혼, 그다음에 또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웠다고 해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국내성에 세우고 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남진 정책을 시작하고, 이 남진 정책의 영향으로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계로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긴 거는 계로왕 앞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 2번, 4번은 제가 패스를 할게요. 그냥 평양이 나왔고,
이제 5번 같은 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5번 같은 데 보면 고려사 문제인데, 이 보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포인트죠, 보현원. 그래서, 근데 보현원이 뭔지 모른다. 그럼 문신을 죽였다. 이건 무신정변기죠, 무신정변. 그럼 무신정변은 언제 나왔냐? 이거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 두 시기가 문벌 귀족이 이제 흔들리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기로 완전히 몰락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몽고랑 싸우게 되죠, 무신들이. 그러면서 강화도를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 발록이죠. 정답은 3번. 저는 6번 문제도, 이 보기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6번 문제도 되게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은병하고 활구 나오면 고려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려 찍으면 돼요, 그냥. 전환궁은 근대사고, 계시와 후신은 조선이고, 3번은 신라도니까 이건 신라 아닐 거 아니야. 공인 나왔으면 대동법 공부했으면 알 거고, 정답은 5번이라고. 7번 문제도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7번 문제에 당황했냐면 내가 이거 몰라 다. 근데 부산에서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을 리는 없잖아.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건 답이 아니겠네. 그럼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아니니까 2번, 5번 중에 찍으면 되겠네. 명량 영화에 많이 나왔으니까 디귿 들어갈 거고. 일단 어찌됐든. 4군 6진, 뭐 하여튼 7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찍기가 쉬웠고, 8번, 9번도 평이하게 나왔고, 8번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에 대한 문제였고, 9번은 조선 후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10번은 이것도 좀, 이거 북학이는 실학이죠, 실학. 그럼 실학과 관련 있는 거, 청나라를 배우자, 4번, 4번, 이런 거. 2번 찍었을 수도 있겠다. 5번 찍으면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이거 진울이죠, 진울. 11번은 근대사였는데, 11번 문제도 뭐 평이했고, 근데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대사부터가 좀 슬슬 문제가 많이 좀 이상했어요. 12번 같은 문제는 보면. 12번에 보면 근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병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럼 근대사 문제 찍으면 돼요. 근데 근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다음에 13번. 13번도 뭐, 고종이 러시아 동사관으로 도망간 거는 아간 파천이니까 을미사면 정답 1번일 거고. 14번 문제도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보면 6.25 전쟁과 관련있는 건 6.25 전쟁을 고르면 되죠. 근데 보면 6.25 전쟁과 관련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답은 4번. 15번은 임시정부 문제였는데 이건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16번 문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6번에 보면은 광주에서 학생들이 붙은 건데 3.1운동 이후 그거니까 광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거와 관련 있는 거와 옳지 않은 것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면은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는 게 4번, 5번밖에 없어요. 그럼 4번, 5번 찍으면 돼요. 17번도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강점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일제강점기와 관련 있는 건 답은 4번밖에 없어요. 또 이거 보면 3, 4, 5번 찍은 학생은 그나마 이게 근현대사라는 걸 아는데 1번, 2번 찍은 학생들은 정말 심각한 거죠.
18번도 좀 놀랬어요. 보면은 홍범도 하고 일제강점, 이거 뭐야, 일제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다 조선, 고려, 신라, 뭐 이렇게 나왔죠. 19번도 조금은 뭐, 민주화 운동이니까 1, 2, 3번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였고, 4.19 혁명이었죠. 20번은 뭐 이거는 좀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공부 안 하면.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보면 남북하고 북한하고 갈려 있는 거잖아. 그 북한하고 갈려 있는 거 5분, 4분밖에 없네. 이거 센스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같이 수능 문제를 좀 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 군데에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강의를 할 건데, 학생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도 될까 말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나는 몇몇 문제에서는. 근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 강의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거를 그만둔 지가 좀 오래돼서 요새 고등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국사가 일정 점수만 넘으면은 그냥 패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학업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 한국사를 이제 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지금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너무 학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정규 교과 과목에서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학업량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양한 걸 배우는데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학원까지 가서 또 배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대학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가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방 대학을 나왔지만 저도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계속 4년간 다니고 거기서 취업 준비를 하면 거기서 벌써 7, 8년을 보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대학에 다니면서, 뭐 그 대학이 나쁘다는, 당연히 나쁘지가 않죠. 그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열심히 돈을 부어서 학생을 키워서 서울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공납을 하는 거죠. 특산물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을 특산물에 비유하는 건 잘못된 건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법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방법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량이 과중되다 보니까 한국사를 하는 게 자동적으로 부담되고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사를 알고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대충은 보여요.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사람이 살아온 거지, 옷과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의 삶은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글쎄요, 제가 수능 출제자가 아니고, 뭐 수능 출제한 적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사 공부를 더 안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사에 좀 관심을 갖고, 뭐 지방에서도 나름 유명한 대학 말고는 그 외의 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한국사에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런 게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뭔가 문제를 봤을 때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뚝뚝뚝뚝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러한 것은 너무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계속 시험이 나오면, 솔직한 말로 한국사에서 점수가 몇 개 깎이는 학생은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에서 2편 정도는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도 제가 이번에 특강이 좀 많아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한다. 수고들